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7월 16일 밤 11시 6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먼저 전국에 장마철에 하늘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비가 와가지고 그 수해로 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대한민국은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인재와 자유 영혼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 건설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지금 흰개미 떼처럼 바퀴벌레 떼처럼 해충들 그리고 기생충들이 세력을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야금 갈아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50년 한국 전쟁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한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가난을 물리치고 60년, 70년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가는 시대에 그 걸쭉한 지도자와 인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 공산당과 평양 숭배하던 그 남로당 이 빨치산 후예들이 그 뭐제 좀 이렇게 연좌제에 묶여 있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 연좌제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그 뭐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그 사태를 통해 가지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줄기차게 그 뭐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가의 기초를 닦고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그래도 먹고 살게끔 만든 세력을 군사 독재로 몰아버리고 현재도 모든 언론에서 그들의 후예들이 들어가가지고 군사 정권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잘한 것은 잘한 거고 군사 정권이 그들이 보기에는 독재고 그랬지만은 일부 이제 그 농사를 짓다가 산업화로 뭐 광산이나 공장이나 그 산업시설 뭐 몰려간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고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자기 자식들 까막눈으로 만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좌제에서 풀린 아이들이 그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소위 서울에 있는 거 저기 모든 대학을 다 들어가 버리고 그것도 내신 성적과 학력 고사가 없고 그랬으면은 택도 없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특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담을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학교 들어가 가지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관료들,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쪽으로 이제 그런 경영 그런 거 경제 경영이고 서울대는 법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였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그 대모질을 하고 다음에 기독교 사상을 이어받은 그 예수님이 그 기독교 사상을 이어받은 평양의 주체 사상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머리가 썩어버렸죠. 그것을 이제 그 우리 세대들 8학번부터 8학번까지 해가지고 대문질만 하고 그랬어요. 뭐 전공 서적 하나 읽은 것도 없고
책 한 권 읽은 거 없고 뭐 강철 서신인가 그거 하나 해가지고 뭐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뭐 학교 뭐 휴학계 내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내려가가지고 그거 침투해가지고 학생의 조직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뭐 현재 2023년도 50대 60대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감투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들 조상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해외 나가서 독일 광산, 유럽의 간호사 이렇게 가고 월남전 갔다 오고 그런 것을 모두 비하하고 폄하해 버립니다. 자기 조상들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후손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 못되고 못난 패거리들을 지금 총칼을 들지 않은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스팔트 나가서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이 보수 쪽은 없어요. 이념이 없어요. 특히 이제 뭐 그 미국에서 전파된 아메리카의 청교도, 유럽에서 왕정, 군주의 탄압과 폭력 정치를 피해가지고 미국에서 건너간 청교도, 그 청교도는 또 이제 영국 식민지 생활하고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저항을 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인데 뭐 감리교, 장로교, 한국에도 그 뭐 고종 조선 말부터 들어와가지고 또 한국 전쟁도 걸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뭐 기독교 국가 뭐 어딜 가도 그들이 이제 세운 게 이제 뭐 대학이고 학교고 그러니까 의대하고 대학을 세우고 그랬어요. 좀 많은 이제 그 이제 좀 사상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상에 좀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아메리카 쪽으로 머리가 좀 많이 바뀐 상태고 그래요.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말을 그 법조인 아이들을 하고 뭐 인문학 그 전공한 아이들이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저도 뭐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이제 그 아스팔트 나가보고 그러니까 진짜 이념 무장을 하지 않고는 저들이 때로 덤비는 거 사람이 갑자기 좋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 버리고 그러면은 이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요. 아니 이 친구 나랑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여행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같이 하던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 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유와 운동이라는 책이 2020년 2월 22일 날 그 출판이 되었는데 여기 여러 뭐 정치인 저자가 있고 그러지만은 책은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집필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박필규 그 저자께서 박필규 선생님께서 이제 했는데 아스팔트에서는 유명합니다. 그 저 아스팔트 쪽에서는 유명한 분이고 그래요. 자, 그분이 체계적으로 그 군대 이제 브리핑하는 식으로 해놓았는데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교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 그리고 헌법에 관해 가지고 또 놓았는데 읽어 나가겠습니다. 영상은 짧게 만들고 그럴까요? 자, 제가 이제 뭐 책을 보고 그러면은 눈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방치하기 위해 가지고 좀 선글라스 좀 끼겠습니다. 좀 금방지게 보여도 원래 그 선글라스를 끼면은 야쿠자가 되고 찐삐라가 됩니다. 7. 외교 분야의 자유화 운동은 친중 4대주의 탈출과 생존 외교 운동. 자유는 그 무엇에 잡히지 않은 상태다. 좌파 정권은 북한과 중국에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기울어진 외교로 한미 동맹은 심각한 균열이 생겼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 약소국이 외교에 실패하고도 생존한 사례는 없다. 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아주 잘 놓았네요. 자유는 그 무엇에 잡히지 않는 상태다. 좌파 정권은 북한과 중국에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기울어진 외교로 한미 동맹은 심각한 균열이 생겼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 약소국이 외교에 실패하고도 생존한 사례는 없다. 읽겠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운동은 공산사회주의 이념 탈출. 신념복을 존경한다는 자는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 공산주의자는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위장된 망상을 높게 세우고 거짓과 감시, 선전과 선동, 보복을 전략의 기초로 삼는다. 공산주의자에겐 양심도 정의도 없다. 오로지 지배 권력과 일당 독재라는 목표만 존재한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반대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도구로 삼고 공정해야 할 법마저 사유화시켜 공산화의 도구로 삼는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배 욕구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는 목표를 위해서는 사람도 함부로 죽이고 죽인 뒤에는 단결을 목적으로 죽음을 미화시킨다. 이게 자살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저쪽에 좌파 쪽에는 자기 권력을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죽어요. 왜 죽어? 자유화 운동으로 공산주의 이념에서 탈출하게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외교의 자유화 운동은 종북 및 친중 사대주의 탈출과 생존 외교 운동. 트럼프는 종교를 탄압하는 중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은 교체의 대상이라고 했다. 공산권 국가는 지금도 종교 탄압을 하고 있고 공산국의 인민은 공산 악마의 통제 속에서 살고 있다. 공산주의 실패는 이미 역사가 검증을 했고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베네수엘라의 피해를 보면서도 권력에 미친 자들에 의해 아직도 공산주의를 실험하고 있다. 우리가 살려면 공산국을 멀리하고 서방과 긴밀한 연대를 맺는 생존 외교수를 발휘해야 한다. 최근에 제가 이제 시진핑에 관해서 공부 좀 하고 그랬는데, 시진핑은 공산당 간부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숙청을 당해가지고, 베이징에서 완전히 농촌 지역으로 가가지고 성장한 사람이고 그래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권력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은 독재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진시 황제라고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진시 황제는 귀족 생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통일하고 그랬지만은,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을 딱 보고 그러면은 참 독특한 인물이고 그래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당의 청와대 그 동네에서 혼자 들어가가지고 국방장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그 쭉쭉 출세 카드를 닮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경쟁 상대자들은 화합하는 게 아니라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뭐 도강양회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는데 도강양회 빛이 날 때까지 숨어 있으라. 참 관상부터가 안 좋고 이런 독재자가 지금 중국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러면은 그 중국 인민들이 엄청나게 개국성하고 그러던 거예요. 그들이 하늘이 내려준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말과 자유로운 행동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시진핑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좌파 쪽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현재 한국의 관료들 정치인들이 중국 베이징에 가가지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제 재집권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지들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중국이 하나가 돼? 다행히 우리는 수천 년 전에 한족 그런 말들 연합한 세력들한테 밀려가지고 만주하고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 조상들 이제 동이족들은 이제 만주에서부터 시베리아까지 지배하던 역사를 갖고 있는 조상님을 둔 후손들이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주하고 동북 쪽에 있는 모든 한 5,000년 전, 6,000년, 만년 전에 한 2만 년, 3만 년 전에 있던 고대 유물을 발굴하게 되면은 한족 황하 문명에 있던 한족 그런 마들 거는 전혀 없어요. 한족 그런 마들은 남쪽에서 올라온 놈들이고 그래. 남쪽에서 우리는 이제 대륙에서 아리랑 하면서 아리랑 고개를 수없이 넘어가지고 이까지 넘어왔고 그때는 만주 지역에도 논농사를 할 수 있던 지역을 밀과 논농사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물들이 이제 만주까지 올라가고 고비 사막에도 비가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노아 홍수 때 지구 이 지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 이 상태가 되고 그랬는데 아마 또 지구 지축이 또 변하는 날이 오고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살아있지 않고 그러겠죠. 그때는 그 시대에 맞는 또 생명체 후손들이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멸종하게 되면은 없는 거고 후손들이 살게 되면은 계속 이어나가고 그럴 겁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약한데 그런 말들. 우리는 그래도 맞서 가지고 만주 부여 고구려 이렇게 그런 말들하고 전쟁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괜히 중국 애들한테 사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의 홍과 상무 정신을 쌍꺼풀 다 망가뜨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망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하나, 북한 굴종과 중국 4대 주의로부터 탈출하라. 북한에 포용을 베풀면 북한이 변한다고 믿었던 햇볕 정책은 다 망상과 만용의 산물이다. 주사파 정권은 처음 보는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공약 외에는 모든 공약을 어겼다. 국가 파탄과 매국 행위는 1천여 가지가 넘는다. 국가 파괴와 무장 해제와 고용 참사라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50년 장기 집권을 주장한다. 자유체제에서 자유를 제거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 놓고
반미 세력을 앞세워 중국 쪽으로 건너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 반미를 하고 중국에 붙은 이라는 거지 국가가 되었다. 이 학파를 주도하는 게 연세대 무슨 외교학과 그쪽에서 그 뭐 문재인 정권 때 했는데 그 저기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연세대학은 세브란스 의대지. 네. 둘, 신종 매국노인 친중 세력을 경계하라. 중국의 시진핑이 4.15 총선 전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 우리가 이 말하고 그러면 또 채널 폭파당하고 그래요. 중국 전염병이 모든 것이 무산될 것이다. 이 미래를 예언했네요. 맞았네요. 예? 일반 국민은 중국의 한반도 지배 야욕을 모르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우방으로 인식한다. 국민에게 중국의 한족은 역사 이래로 우리 종족을 침략하고 괴롭혀왔고 지금도 주변국을 복속시키려는 악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맞는 말이고 그래요. 거기는 용을 섬기는 그 파충류를 섬기는 종족이고 우리는 파충류, 그 용을 섬기는 종족이 아니고 그래요. 뭐 조선시대 뭐 용문이하고 뭐 저기 용포를 입고 그러는데 용은 다 저기 그 짓밟아 죽여야 돼. 우리는 그 하늘나라 해모수 오른 것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선이야, 천선.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명경시와 인권유린을 예로 들어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최근 중국에서 싱크홀에 사람이 빠졌을 때 사람을 구하지 않고 추가 붕괴를 막겠다고 레브콘을 불러서 사람을 생매장시킨 인권유린 사례가 있었어요. 2004년 사스도 세군 연구소의 실수로 유출이 되었고 지금 중국에서 창궐하는 이건 말하고 그러면은 이거죠. 폭파당하고 그래요. 채널에 생략은 서방 외신이 밝히고 있다. 이 말하면은 채널 폭파당합니다. 예. 생각하고 그러십시오. 가만있어. 녹화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되고 있나? 혼자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흥분하고 그러면은 잘 모릅니다 이게. 이거는 저기 뭐 전염병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구글 유튜브에서 말하고 그러면은 바로 채널이 폭파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검열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중국은 나쁜 놈들이다. 예? 북한과 중국은 국가 간이 없는 위정자를 포섭하여 자기들 개로 만든다. 중국은 국가가 결심하면 인접국의 위정자를 포섭하여 아바타로 부른다. 아바타를 앞세워 티벳과 신장, 위구르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배고픈 시절에 적성국의 지원을 받은 친중 인사들은 한국 사회를 음흉하고 괴괴스럽게 만들었고 한국의 중국 예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중국을 오가던 이거 나오네. 80년대부터 중국을 오고 가던 정치인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접근한 게 아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파는 매국노 짓을 했다. 국가를 팔아버렸어요.
매국노 임명사전을 만들어야 한다. 네,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독재 만행을 기록으로 남겨라. 인류 역사상 적을 돕느라 자국민을 피폐하게 만든 자는 문재인이 처음이다. 비전향 주사파 일당은 북한의 지령을 수령하는 개들이다. 이들이 저지른 자유대한민국을 조각내어 북한에 헌납하려던 반역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자유체제를 노골적으로 파괴한 행위와 그들 곁에서 부역한 자들을 꼼꼼하게 식별하여 처단해야 한다. 종북과 친중 위정자들을 식별하여 징벌하고 그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예, 여기까지 했네요. 또 저기 좀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오늘 50분 정도 하죠. 예. 교육 분야의 자유운동은 자율의식 회복과 계몽운동이다. 교육은 재능 발견과 숙련으로 자유의식을 높인다. 교육은 가르쳐서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하게 진보시키는 모든 활동이다. 교육이 국가와 조직의 미래를 좌우한다. 교육은 전통과 예절을 아는 인간으로 육성하고 공동체가 요구하는 기능인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교육은 가르치고 길러주는 과정, 훈련은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교육이다. 인류가 발전한 것은 교육 훈련의 힘이다. 콩나물은 물을 먹고 자라고 인간은 교육 훈련으로 성장한다. 교육은 자기를 알게 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생각하게 하는 국가의 사업이다. 교육 훈련은 깨우쳐주는 계몽과 잠재력과 기량을 육성시키는 개발이다. 계몽은 같은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느끼게 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상대적 우위에서 계몽을 시키지 못한다. 3살 버릇 8까지 가고 조기에 가르친 건전한 가치관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 학생은 미완의 상태이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다. 교육은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과 창의성 개발에 목적을 두고 체험 생활 교육과 전인격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화 운동은 저마다의 소질과 개성과 창의성의 개발이다. 반복 수련과 체험과 노력 없이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한다. 생각의 틀이 미완인 상태의 학생에게 어떤 특정한 사상을 인위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정교조가 사상을 주입하고 있어요.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어야 하고 스스로 진보하도록 역량을 개발하게 해야 한다. UN 아동권리 헌장에는 아동의 자유권도 존중하는데 우리나라의 진보를 앞세우는 정교조는 조기에 좌편향 교육을 지도하고 강요하여 학생이 교사를 부정하는 인헌 고등학교 사태가 터진 것이다. 우리가 이거 가서 다 촬영했어요. 2020년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된다. 자유가 빠진 괴물 민주주의는 인간을 노예로 추락시킨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 자유의 소중함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고난이 반복된다. 교육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와 자유의 기술을 가르치는 영역이다. 어떤 교육도 동성애를 정당화할 수 없다. 자연의 이치와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을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만행이다.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차별받지 않는다. 교육의 기본은 자유에 입각하여 기본과 창의성과 응용력을 가르쳐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익히는 활동이다.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각성하기는 어렵기에 제도적으로 반복 훈련을 시켜야 한다. 자유의 개념은 학교에서 단계별로 가르쳐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자유의 개념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이 인권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부작용은 교권을 마비시키고 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군 인권센터가 군 지휘관이 지휘권을 침해하는 부작용과 유사하다. 전자장비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인간은 이념과 환경과 영성의 영향을 받는다. 빠르게 현대화되고 자유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빈부차의 빈틈으로 공산사회주의 사상에 침투하여 지금의 혼란한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는 자유수호 어깨동무 캠페인으로 자유개념과 생활 속의 자유실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 자유와 운동 초급과정, 기초질서 교육과 함께 자유의 기초과정 교육.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질서 교육을 하면서 자유의 기본 성격과 특징을 생활 속에서 찾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자유로울 때 자기도 자유롭다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 친구가 욕을 하면 자기도 기분이 나빠지고 부모님 마음이 불편하면 자식도 불안하고 불편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서 인간의 느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얻는다는 것을 체험시켜야 한다. 자유는 서로 엇물려 있기에 서로 존중하고 기초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빨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둘, 자유와 운동 중급과정, 역사 속의 자유와 헌법 속의 자유 교육. 중학교에서는 자유의 기본 개념 정립을 위해 역사 속의 자유와 운동 사례와 헌법 속의 자유화를 가르쳐야 한다. 인류가 자유라는 근대 개념을 찾은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이며 지금도 지구촌 인구의 반 이상이 제도와 체제의 모순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처럼 독재자 1인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2,500만 명이 노예로 살게 된다. 공산사회 체제에는 자유와 기회라는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된 인류 문명 중에 자유와 복지 관련 최초 경전은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호혜의 원칙이 담긴 인류 최초의 자유경전이다. 수메르 문명, 길가메시 이야기가 더 오래된 기록물이지만 최근에는 그 수메르 문명 길가메시 이야기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이제 지구 그 대기권 위에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위성들이 샅샅이 지금 다 조사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문명까지 다 나옵니다. 이건 수메르 문명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만 년 전, 200만 년 전까지 그 문명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늘에 왜 그 UFO들이, 우주선들이 날아다니고 있는가?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지구에 찾아오는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수메르 문명이 나오기 때문에 말하고 그런 거예요. 수메르 문명의 길가메시 이야기가 더 오래된 기록물이지만 인간을 다루지 않고 신만 다루고 있다. 우리 조상은 홍해 문명의 시조이다.
우리 조상의 홍사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3000년 앞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한족, 중국 베이징 이놈아들이 지들 유물을 그 고대 그 피라미드를 그 발굴하다가 덮어버렸잖아요. 지들 조상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술수를 부르지만 공산체제는 자유민주 체제를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자기들끼리의 특권 구축을 위한 눈속임 기만에 불과하다. 셋, 요즘 이제 TV를 보게 되면은 이거 코드가 엄청나게 평등 공정에 대해 가지고 뭐 그 도마에 올려놓고 호박을 썰면서 코드를 막 심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현상이고 그래요. 셋, 자유와 운동 고급 과정. 자유체제와 공산체제의 비교 분석하는 교육. 고등학교에서는 자유체제와 공산체제를 비교해서 가르쳐야 한다. 정교조 교사 애들이 이걸 가르치겠나. 우리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좀 시간을 좀 길게 만들어야 되겠네. 좀 페이지가 좀 남아 있어요. 자유체제는 겉으로는 불평등하게 보이지만 공정과 정의로 진보하는 체제다. 자유체제는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여 마음껏 활동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게 하는 체제다. 방법의 불평등을 통해서 무한대로 진보하게 하는 체제다. 공산체제는 능력자의 자유를 통제하여 함께 공공에 빠뜨려 가난으로 평등해지는 악의 체제다. 자유는 자유로운 이동과 평형의 조화를 이루는 호수다. 호수는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파동을 치면서 평형을 이룬다. 세상은 서로가 엇물려 있다. 자유는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하다. 자유민주 체제는 하늘로부터 공평하게 부여받은 자유 권리를 인정하고 누구라도 재능을 펴고 자기가 기여한 만큼 돌려주는 공정한 체제다. 자유체제는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선택적 복지로 보상하면서 함께 잘 살도록 보장하는 체제다. 공산사회체제는 평등한 풍요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뺏고 절대 권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를 억압하는 군주제다. 북한은 1인 독재자를 신처럼 신격화하는 신정체제다.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항복받은 다음에 일본 왕 히로히토를 제거하지 않고 제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 국민들 앞에서 히로히토에게 이 말을 시키고 그랬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시키니까 일본 사람들은 히로히토를 일본 왕을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근데 그걸 이제 문명화가 된 메가더, 아메리카 합중국의 행정부의 장군 메가더가 일본의 신을 사람으로 내려앉혀 버렸잖아요. 지금 TV에서 보고 그러면은 김정은도 신격 배우고, 다음에 시진핑도 신이야. 보면은. 그런 체제는 오래가지 못해요. 공산사회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지만 불평등 노예체제다. 19세기에 등장한 공산주의는 소수의 권력자와 자본가들이 부와 생산도 굴을 다 자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여
19세기에 등장한 공산주의는 소수의 권력자와 자본가들이 부와 생산 도구를 다 차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여 등장한 허상의 평등 이론인데, 공산사회주의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괴물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다. 공산사회주의는 인간을 도구로 삼는 노예체제다. 사회주의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가져다 주는 것은 빈곤이고, 사회주의 체제는 기회의 평등을 약속하지만 소수가 결정권과 분배권을 쥐고 도구처럼 부리는 인권유리인 체제다. 중국은 1%가 99%를 지배하는 불공정 체제이고, 북한은 독재자 1인이 2,500만 명을 노예로 부리는 극도의 불평등 지옥사회다. 맞는 말이네. 종북 좌파 정권은 북한의 독재 체제를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어차피 통일은 빠른 시간 안에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데, 남한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유 경제, 자유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끼리 총을 쏘면서 내전을 하면서 서로 또 피를 흘리고 그래도 되니까, 이게 지금 뭐 총검이 없는, 총성이 없는 전쟁이 이념 전쟁이고 그래요. 이거 극도로 피곤하고, 이념 전쟁은 그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게 되면은 적이 누군지 알고 그렇지만은, 국가 안에서 이념 전쟁하게 되면은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국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과정의 공정을 말하지만 불공정하고 불의한 체제다. 소련은 붕괴되었지만 공산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공산주의 시스템은 그대로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기존 공산당의 상부 구조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식이 권력을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게 참 이런 게 러시아 민중들한테는 저주스러운 일이고 그래요. 옛날 소련의 권력자들의 자식들이 또 그 권력을 또 이어받아 가지고 러시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권력의 원리를 아는 위정자들,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 주변부에서 기회를 납치한다. 기회. 표현 참 좋네요. 주사파 정권의 설계자들은 대명 천지에 살면서 용과 붕어와 가치를 구분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과 악행을 덮기 위해 사법 질서를 농단하며 보란듯이 비리를 저지르고 특권을 누렸고 구역질 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처벌을 피하려고 범죄 방탄 정권을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인간관계 하면서 밥을 같이 먹고 그럴 때 뭐라 그럴까요?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문화를 만들고 그래야 돼요. 괜히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말 엄청나게 잘 놓고 슬며시 끼어들어 와가지고 그냥 자기 밥값 안 내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나 또 인간 사회, 서로 살아온 환경이 틀리구나. 나는 내 밥값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러면은 호텔 가서도 내 밥 살 수 있지. 우리 옛날 한참 우리 비즈니스맨 로비하는 형님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했어요.
아, 그때 그 시대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 왜 다음에 이제 뭐 오늘 한 시간 넘게 하지 뭐. 어차피 이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도 뭐 저기 뭐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누가 이렇게 지루한 영상을 봅니까? 제가 이제 저 인생에 그래도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그 자유화 운동, 이 좋은 책이 팔리고 또 이걸 또 저술하신 분도 좀 이제 괜찮아지고 그런 날이 오고 그럴 거예요. 아휴. 그리고 저도 뭐 이거 영상 만들고 그랬으니까 저희 뭐 50대 후반 모습도 남은 거 있고 그럴 거고, 또 이 영상은 또 그걸 유튜브에 뿌리고 또 여러 군데 뿌리고 그러니까 뭐 내가 죽어도 남아있고 그럴 겁니다. 그 헌법이 보장하는 5대 자유 요약. 헌법이 보장하는 5대 자유 요약은 곤영성의 헌법학 원론을 발췌하고 참조하였다. 하나, 신체의 자유. 둘, 종교의 자유. 3, 양심의 자유. 4, 결사의 자유. 5, 표현의 자유가 있다. 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헌법 제12조 1항에 헌법 제1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 신체의 자유라고도 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이면서 인간의 시원적 요구인 동시에, 시원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있는 그 근본되는 그 권리입니다. 요구인 동시에 인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민주주의 그 자체의 존립마저 불가능하다.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포, 구금 등에 관한 법률 한정주의와 제형 법정주의 및 적법 절차의 보장 제12조 1항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 거부권, 영장 제도와 적법 절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 변호인 제도, 구속 이유 등 고지 제도, 구속 적부심 심사제, 자택의 증거 능력 제한, 형법 법규 불소고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의 금지, 신속한 공개재판 청구권,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보상 청구권 등 구체적인 조항이 있다. 신체의 자유는 입헌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 자연법상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 초국가적 자연권이다. 그러나 국가적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연권이다. 신체의 자유는 자연인인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신체의 자유는 그것이 국가 권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침해될 때는 그 침해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소극적 방어적 권리이다. 2. 종교의 자유. 헌법 제18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구분된다. 신앙의 자유는 사람이 어떤 종교든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자유이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을 여러 가지 형태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에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 종교적인 여러 활동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 개념은 인류의 자유 획득 과정에서 오랜 역사가 있으나 근세까지만 해도 널리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늘날조차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것이 근대 헌법이나 권리정전에서 규정되고 보장된 것은 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다. 양심의 자유.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는 원래 윤리적 사항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지만 현행 헌법상으로는 이에 국한하지 않고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내심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자유와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자유, 양심 유지의 자유,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유지의 자유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는 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그 보장의 정도와 방법은 각각 다르다.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신문기자의 취재원에 관한 묵비권과 양심상의 집총 거부 그리고 사제 광고의 유연성 문제가 논의되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다. 선과 악을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 자체가 의문시되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심을 정확히 정의 내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4. 결사의 자유. 헌법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 집단행진, 집단시위, 운동 등을 활용해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주관적, 공적적인 동시에 제도 보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적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국의 법인은 포함된다. 집회의 유형으로는 목적의 관점에서 본 정치 집회와 비정치 집회가 있고 장소의 관점에서 본 옥내 집회와 옥외 집회, 사적 장소와 공적 장소의 집회가 있다. 그리고 행동적 관점에서는 공개 집회와 비공개 집회로 구별되고 또 정적 집회인 일반적 임의의 집회와 동적 집회인 집단 행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회 자유의 내용에는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또 소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자유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다만 집회에서의 연설이나 토론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집회에서의 연설이나 토론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결성, 불결성, 단체의 가입 탈퇴, 불가입 등의
좀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혼자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오늘.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와 단체로서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재반 활동에 포함된다. 집회의 자유는 개별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이고, 결사의 자유는 사적 결사의 성립, 해체, 가입, 탈퇴 등의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 적극적, 소극적 자유를 가리킨다. 결사의 자유 역시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빈번히 이용되며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더 많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사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국가보안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서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표현의 자유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1966년 유엔에 채택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 7월 10일자로 규약이 발효함으로써 동시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는 어떤 관계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권영석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다라고 말한다. 미국 헌법은 어떤 경우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고 그래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유운동의 10대 행동 원칙. 생각 있고 그러면 이제 행동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씩 만들고, 지금 시간이 이제 58분인데 이 영상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또 둘로 또 쪼개지고 그래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또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또 생방송 하면 또 이게 또 검열 때문에 또 영상 또 또 삭제 당하고 그러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걸 유튜브에 올려놓고 다음은 또 이제 거시기 하고 그래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번 주에 많은 비가 내려 가지고 수해에 목숨을 잃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셨고 그분들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맞다. 이 책은 박필규 선생님이 저자이시고 자유와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전 국민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